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 이제 폐배터리 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서 약간은 이제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탄력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약간 눌리는 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종목들을 좀 채워가는 전략들, 오히려 조금 밀리는 시장을 좀 생각해서 좀 탄탄한 종목들을 채워가는 것들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소개할 만한 종목들 하나 가지고 와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는 상시 EDP를 좀 보겠는데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생각보다는 계속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시 ED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최근 편입 이후에 지금 1차는 달성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도 이제 시장이 조금 뭐 눌리거나 하더라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이런 우상향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추세를 아직 뭐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로도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요즘에 이제 삼성 SDI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라인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발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 상시 EDP에 대한 수혜를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보면 이렇게 뭔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아직 큰 상승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하면서 계속 좀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이언트 스텝 오랜만에 다시 봐볼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매수 편입하고 나서 금방 이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해서 뭐 크게 거의 26% 정도 이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현재는 이제 한 차례 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쪽이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다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슈들이 하나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본디라고 하는 어떤 한 플랫폼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특히나 젊은 세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관심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주들, 컨텐츠와 특수효과 관련된 업체들을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본디 테마가 좀 새롭게 떠올랐는데, 만약에 이 흐름들이 점점 확산된다고 하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관련된 특수효과 업체들로 확산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안정적인 뭐 이렇게 눌림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저는 새로운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거고요.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가는 24,950원이고 종목명은 코스모 화학을 오늘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은 거의 지금 한 3-4달 정도 좀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면서 이 박스권 안의 흐름들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으로도 일정 부분 순환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다고 하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도 다시 한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본업 자체도 좀 탄탄하고 또 폐배터리 쪽의 모멘텀에서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오히려 조금 시장에 약간 관망세가 있을 때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스모 화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는 이제 황산 코발트를 좀 메인으로 원래 생산을 좀 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코발트들이 이제 양극화의 이제 원료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한테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코스모화학이 사실 이런 본업들은 하고 있지만 더 시세가 많이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는 거의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쪽으로 시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안에서 뭐 니켈이라든지 뭐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다시 이제 뭐 다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봐볼게요.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코스모화학 이제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큰 시장의 성장세가 나오진 않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실리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폐차 대수, 지금 전기차의 폐차 대수가 점차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뭐 4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 폐차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전기차를 폐차하면 이 안에서 이제 그 배터리들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배터리 그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이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주기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가 나온 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 좀 폐차하는 차량들도 조금씩은 증가하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책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업체의 수거 재활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빈병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전기차 폐배터리가 아직 의무화는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폐배터리 쪽들도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산업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통과가 됐고 이제 나중에 좀 더 현실화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따라와 주고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릴게요. 자, 마지막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보시고 되면 이제 코스모화학의 좀 개별적인 최근 이제 좀 공시가 나왔던 내용인데 보시면 에코프로 EM과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EM은 삼성 SDI랑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지금 공급하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IRA를 좀 시행을 하면서 중국의 원료들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이렇게 좀 업체들 중에서 소재를 만든 업체들로 점점 계약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런 소식들이 나왔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계약들이 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본업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네. 정책 방향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산업은 이제 막 뭐 사실 태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기차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최근에 유럽에서도 또 폐배터리와 관련된 거에 대해 상당히 또 치중하는 그런 정책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네, 이거는 과거 한 4, 5년 전에 제 기억에 유럽부터 당시에 전기차를 이제 뭐 보조금 준다든지 또는 그 정부 정책 친환경 정책 때문에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폐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적인 흐름의 중심은 유럽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나라도 전기차 업체들을 지금 전기차 업체들
업체들의 좀 활동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유럽부터 공략을 했죠. 왜냐하면 유럽이 이런 친환경 부분에서는 좀 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유럽 쪽을 먼저 공략하면서 좀 실적을 쌓아 나갔던 상황인데 지금 이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럽 쪽에서 이걸 좀 법제화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의무화를 좀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 미국이나 이런 쪽들은 좀 부족하지만 결국에 전반적인 큰 흐름은 이 유럽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폐배터리 업체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뭐 꾸준히 증가하고 요즘에 우리 길거리 나가서 보더라도 전기차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좀 전반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 산업의 성장성은 뭐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는요. 26,500원 일단 짧게 잡아보고요. 2차 목표가는 28,6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